네, 오늘은 이제 안 돼요. 오늘끼리만 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챕터 1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2.5몰의 하이드로젠과 2.5몰의 나이트로젠이 어떤 역할을 있게 되는데 그때 그 이름은 24 보시면 이거고요. 이때의 프로젝트는 293, 315 이때의 몰 프랙션과 프레셔 그리고 투척 프레셔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몰 프랙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컴포넌트는 어떤 컴포넌트의 몰 프랙션은 그것의 몰수를 토탈 몰수로 나누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드로젠이랑 나이트로젠 두 개의 가스가 있게 되고 1.5, 2.5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 하이드로젠의 몰 프랙션을 구한다고 하면은 토탈 몰수가 1.5 플러스 2.5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의 몰수가 1.5니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트로젠의 몰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비슷하게 토탈 몰수에 나이트로젠 같으니까 80가 되는 거고 몰 프랙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몰 프랙션을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1이 나와야 됩니다. 프랙션이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두 개에서 만약 1이 나오니까 맞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 프레셔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프레셔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컴포넌트가 제이 컴포넌트가 있죠. 이 컴포넌트의 프레셔 프레셔는 몰 프랙션 곱하기 이제 어떤 프레셔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몰 프랙션을 보면 이제 그 제가 만들어내는 이제 화쇼 프레셔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먼저 이제 토탈 프레셔를 구해야지 이제 화쇼 프레셔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토탈 프레셔부터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제 여기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제 퍼펙트 가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퍼펙트 가스 뭐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피부 영양제를 사용하게 돼서 이 토탈 프레셔를 구하게 되면은 토탈 프레셔니까 모든 기체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4몰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콘센트라트 같은 경우에는 8.3몰 이걸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켈빈으로 구해졌죠. 볼륨 같은 경우에는 22.4 단위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리터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리터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큐빅을 하고 결국 다른 경우는 마이너스 3점에 이렇게 스퀘어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스퀘어로 SR 유닛으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겠죠?
각각이 얘는 파셜 프레셔를 모두 구하면 이제 토탈 프레셔와 이제 똑같은 값이 되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은 1.5 15파스칼에다가 2.5 15파스칼 구하면 이제 그 토탈 프레셔와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토탈 프레셔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조합에서 이미 아이디어 가스 노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은 경우는 4의 15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키네틱 모델을 받는 문제이고요. calculate the routine speed of a CO2 molecule and thermal atom at 20 degrees Celsius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민 스퀘어 스피드를 이제 두 개의 몰레큘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키네틱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루트민 스퀘어를 그러니까 이런 템퍼러처에 관한 식으로 그랬었죠. 이제 3 몰레큘러 웨이트 루트 이게 됩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웨이트 CO2 몰레큘러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44.01g이고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립 몰레큘이기 때문에 4g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콘스탄트 알고 이제 온도 알고 몰레큘러 웨이트 아니까 루트민 스퀘어 스피드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CO2의 루트민 스퀘어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가스 콘스탄트는 8.314 이거를 쓸게요. 이제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필빈 그 절대 온도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20에다가 293.9를 혹시 이제 켈빈으로 변형이 되게 되고요. 몰레큘러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44.01 근데 여기서 그럼이 아니라 킬로그램 요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408 스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헬륨의 루트민 스퀘어 스피드를 구하게 되면 그냥 똑같은 수니까 쓰진 않을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속도가 1.35 킬로미터/세컨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헬륨이 지금 CO2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몰레큘러 웨이트이 이제 작은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템퍼처에서 이제 좀 더 가벼운 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스퀘어가 나타내는 바를 잘 표현한 문제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템퍼처가 높은 경우에도 만약 이제 똑같은 몰레큘인데 템퍼처가 다른 곳에서 높은 템퍼처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도 이제 챕터 1에 관련된 건데 이제 그 중에서도 리얼 가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문제를 읽어보면은 calculate the pressure exerted by the number of hydrogen sulfide behaving as a van der Waals gas when it is confine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 그래서 이제 이 분자가 원몰의 이 분자가 반델발스처럼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게 퍼펙트 가스가 아니라
이 반der바르스가 이제 세웠던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PVNRT를 따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복잡한 식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컨디션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 프레저를 구하라 라는 문제이네요. 그래서 이제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을 쓰게 되면은 P는 T에다가 분자가 이제 실제의 어떤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체가 만들어낸 그 기체가 컴바인된 볼륨에다가 실제 분자를 빼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A에다가 S 같은 경우에는 그 A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다시 또 프레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다른 인력과 이제 리퍼시브 포스가 둘 다 존재하는 상태의 어떤 프레저를 나타내는 식이 이제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콘스턴트, 두 개의 콘스턴트를 테이블에서 찾아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쓰잖아요. 뒤에 나와 있죠. A는 4.84, AT는 6.3 갖고 있고 B는 이제 4.34에 6.3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걸 다 이용을 해서 문제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이퀘이션인데 N은 면적이고 이때의 R은 이제 저희가 잘 쓰면 8.314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A가 ATM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얼 컨스턴트를 좀 다른 거를 쓸까 하는데 그래서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I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얼 가스 컨스턴트라서 그 PVNRT에서 이제 구하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원몰에 어떤 가스가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게 되면은 22.414 리터에 1ATM이고 이때의 온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의 이 상태일 때 컨스턴트를 구하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 컨스턴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PV는 NRT에서 T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만약에 이제 SI 유닛이 아니라 그냥 이제 실험적으로 쓰기 편한 ATM이나 이제 리터 단위로 쓰게 되면 이때는 이제 0.08, 206, 5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 컨스턴트 반데르발스 컨스턴트를 보면 ATM이랑 이제 다른 유닛들 이제 리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요 컨스턴트를 쓰는 게 하나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SI 유닛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그냥 이제 이 유닛을 컨벌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ATM 같은 경우에는 22.4리터를 이제 리터 큐빅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원목이랑 헬기는 사이 방향을 눌러주고요. 그때 이때에 나오는 게 이제 8.324 그래서 이제 3
아이디얼 컨스턴트로 치면 될 것 같고요. 뭐 시험 볼 때는 아마 제가 이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아이디얼 컨스턴트가 있고 이제 언제 사용하면 될지만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ATM 존재하니까 저는 ATM이 들어가 있는 컨스턴트를 씁시다. 네. 그럼 잘 찾아보셨네요. N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N이 이제 번역인 거죠. B 같은 경우에는 A가 지금 4.484 계산식입니다. 계산하면은 0.99H 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데라바르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주동의 프레셔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도 그냥 이거는 그래도 결국 계산식이니까 다 써드리진 않고 그냥 반만 알려드리면 1.5에서 10에 2승의 H인데요. 요거를 이제 한번 반대로 갈 수가 아니라 만약에 아이디얼 가스였을 때는 프레셔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냥 반대로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게 아이디얼 가스는 이제 0.978의 2.0이 나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67의 2.0.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낮고 어떤 볼륨이 지금 굉장히 아이디얼 가스와 같게 되기 때문에 이제 프레셔도 비슷한 값이 나왔는데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볼륨도 다르게 되니까 이제 아이디얼 가스 통계에서는 97이었을 텐데 어떤 인력과 트랙티브 브로스와 리퍼스 포스에 의해서 지금 190 ATM이 줄어들었죠.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셔에 전체 가스가 되는 프레셔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90켈빈에 있는 가스가 어떤 퍼펙트 가스를 따르는 가스에 비해서 이제 볼륨이 12%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때 컴프레션 팩터를 구하고 모랄 볼륨을 구해라. 그리고 이 가스 샘플이 인력 어트랙티브인지 리퍼시브인지 어느 쪽이 이제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 이거 뭐였죠? 리얼가스의 몰랄 볼륨 대비 어떤 폴백 리얼가스의 볼륨 대비 이제 폴백 가스의 볼륨이 레이셔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비교하는 팩터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션 팩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주어진 바와 같이 이 리얼 가스의 볼륨이 폴백 가스의 볼륨보다 이제 12%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12% 크다고. 제가 있는 1.12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시계에 넣게 되면은 컴프레션 팩터가 1.1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몰랄 볼륨을 구해라. 이건데 이건 이제 그 컴프레션 팩터를 이용한 가스를 써보게 되면은 이 M을 컴프레션 팩터를 고려하고 R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냥 계산을 해보자면 그리고 이제 지금 12 ATM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편하게 ATM이 들어간 가스 콘스탄트를 씁시다. 아까는 8.25mm였었는데 8.25mm 몰랄 볼륨이기 때문에 유닛이 지금 볼륨에다가 몰을 나눈 것처럼 나왔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가스의 어트랙티브나 리펄시브 폴스 둘 중 뭐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데 프레셔에 따라서 컴프레션 팩터를 그리려고 했을 때 이게 만약 1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퍼펙트 가스겠죠? 그런데 보다시피 이제 이게 만약 가스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용해가지고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근데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크다는 뜻은 이제 리얼 가스 몰랄 볼륨이 이제 퍼펙트 가스보다 크다는 뜻이고 그 뜻은 이제 그 모레들 사이에 어떤 반발력이 작용을 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볼륨이 이제 똑같은 프레드에서 그 볼륨을 더 크게 만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에 봤듯이 이미 주어졌듯이 12%가 크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 recursive force가 좀 더 많이 작용하는 샘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compression factor가 1보다 작다는 뜻은 보시다시피 리얼 가스 볼륨이 퍼펙트 가스 볼륨보다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이 몰레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끌어당겨서 이 볼륨이 컴프레시브 되는 컴프레시브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리얼가스인데 이건 이제 그 코레스폰 암모니아의 코레스폰딩 스테이트에 대해서 구현한 건데 이 아르곤이 23ATM이고 이제 200켈빈일 때 요거와 이제 대응하는 암모니아의 상태를 구하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응 상태의 원리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떤 디멘전 리스한 베리어블을 통해서 그 어떠한 가스라도 그 디멘전 리스 베리어블을 비교하면 이제 똑같은 상태에 밀게 되고 이제 그때에 리듀스드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그 베리어블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역추적을 해갖고 실제 프레저와 실제 템퍼레처가 어느 정도인지 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reduced variable이라는 것은 actual pressure를 critical pressure로 나눈 값이 reduced variable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죠. 컴프레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해줘야 될 게 이 테이블에서 아르곤의 크리티컬 템퍼처랑 크리티컬 프레셔를 구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프레셔가 48이고 크리티컬 템퍼처가 이제 15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듀스 아르곤의 리듀스 베리어블은 리듀스 프레셔는 48 나누게 되는 각각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reduced temperature는 150 7 이미 크리티컬 템퍼레처고 실제 현재 상태는 200켈빈이기 때문에 6.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암모니아의 이거에 대응하는 암모니아의 상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암모니아의 크리티컬 템퍼레처를 찾아야겠죠. 암모니아의 실제 압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는. 암모니아를 찾아보면 여기 있는 암모니아가 NH3 크리티컬 프레셔가 111.3 크리티컬 템퍼레처가 40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 식을 이용을 해보면은 지금 reduced pressure가 0.48인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actual pressure는 0.48에 critical pressure 그러면 1.4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53.4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고 현재의 암모니아의 템퍼레처도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죠. 1.33에 크리티컬 템퍼레처가 460.5 켈빈이고 464.7 켈빈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1이었고요. 챕터 2 문제 풀기 전에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T는 이사해 문제혁 최영은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이 이제 2.2몰의 헬륨이 있는데 이게 알토서멀 컨디션에서 익스펜션 한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0도씨에서 컨스턴트 템퍼처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볼륨이 변할 때, 이때 만약에 리버서블하게 변할 때, 혹은 이제 컨스턴트 익스터널 프레셔와 똑같은 어떤 프레셔가 똑같이 이루어질 때, 팽창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예 익스터널 프레셔가 없을 때, 이렇게 세 조건에 의해서 이때의 Q, 그러니까 heat, work, internal energy change를 구하라. 라는 거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모든 과정이 지금 알토서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internal change가 0인 거거든요.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제 perfect gas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perfect gas가 아닌 경우에는 볼륨 차이에 의해서 internal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뭐지? perfect gas. 헬륨이 perfect gas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듯이 어떤 extension work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 이니셜 볼륨에서 파이널 볼륨까지의 이거는 프레셔를 비비로 인테그랄 한 걸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1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reversible expansion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external 프레셔가 그리고 이 가스, 아이디얼 가스의 프레셔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워드 같은 경우에는 로에서 20까지 나오는 이니셜 부분이랑 이 식을 넣게 되면은 이제 LRT over V를 인테그랄 하게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지금 아이소서멀이니까 이 컨스턴트들이 다 인테그랄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워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익스펜션 워크까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8점 봅시다. 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줄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얼 가스 컨스턴트를 쉽게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5.3 킬로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인터널 에너지 체인지는 없고 월크를 구했으니까 이제 핏이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에너지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퍼스트 다이나믹, 퍼스트 로 테르모다이나믹에서 따르면은 인터널 체인지는
온도와 열을 나타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단 체인지가 0이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월크랑 어마운트는 같은데 네거티브 사인이 있거든요. 이 정도의 힛이 이제 이 시스템 상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보시면 against the constant external pressure equal to the final pressure of the gas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external pressure가 컨스탄트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프레셔가 이 가스가 마지막 상태일 때랑 똑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할 것이 익스터널 프레셔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 가스니까 NRT를 V로 나눈 값으로 프레셔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모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2.27 무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테그랄을 할 건데 지금 프레셔가 컨스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리는 파이널에서 이제 볼륨 체인지만 유로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2.7에 15에다가 볼륨 체인지가 지금 10에 300m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1 풀어주게 되고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Q는 월크랑 지금 어마운트가 같은데 사인이 달라지니까 이 같은 경우는 3.4의 풀어주기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쉽죠. 제로 엑스터널 프레저라고 하니까 이제 PF가 되는 원인인 거니까 월크도 없고 또 없고 이거는 체인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스가 백룸에서 익스판드 될 때 이제 이런 컨디션으로 익스펜션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이아그램이랑 그래서 볼륨과 이제 프레셔 다이아그램 이거 봤을 때 리버서블 변화 같은 경우에는 PV NRT를 따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포지션이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어떤 에어리아 그 PV 다리아 커브에 under PV 커브의 에어리아는 이제 얼마만큼 똑같은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엑스터널 프레셔가 컨스탄트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동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 리버서블한 월크가 이제 리버서블 월크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고, 실제로 값을 보게 되면은 그 리버서블 월크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는 엔탈피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인물의 CO2가 콘스턴트 프레셔에서 hit을 받을 때 템퍼레처를 250에서
그때의 히트와 엔탈피 체인지 그리고 인터널 체인지를 구해라 하고요. 이것 또한 이제 선택계수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턴트 프레셔 환경에서 엔탈피와 엔탈피 체인지랑 이제 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릴레이션을 정의를 내렸었죠. 컨스턴트 프레셔에서의 hit은 엔탈피 체인지와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첫 시간에 확인했었고, 그때에 이 엔탈피 체인지는 또한 이 캐패시티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몰랄 캐패시티입니다. 그때에 이제 템퍼처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 상태에서 힛을 구하고 싶으면은 지금 몰랄 캐패시티 알고 뭐를 알고 템퍼처라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수거를 씌워주다가 몰랄 캐패시티는 그리고 이제 템퍼처 차이는 27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2kJ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트에도 엔탈피로 엔탈피 체인지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인터널 에너지 체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또 엔탈피와 인터널 에너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었죠. 그래서 어떤 for measurable change 때 델타 H는 델타 Q 플러스 델타 P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볼까요?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프레셔가 변하지 않는 이거 같은 경우는 0이 되고 결국 엔탈피 체인지와 인터널 에너지 체인지와 요 PV 간의 릴레이션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돼서 저희가 그 인터널 체인지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요 델타 V를 구해야 되니까 이 볼륨 파이널 볼륨이랑 이니셜 볼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펄펫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디얼 가스 도어를 또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볼륨을 이니셜 볼륨과 파이널 볼륨을 구할 겁니다. 이걸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볼륨 파이널 볼륨에서 이니셜 볼륨을 뺀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이널 볼륨 그 식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결국 얘네 다 컨스턴트인데 템퍼처만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좀 더 쉽게 이 볼륨을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제가 원하는 인터널 에너지는 그 엔탈피에서 템퍼처의 체인지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엔탈피 체인지를 구해서 있고 이제 Q 그리고
밸런스가 변하지 않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임팔트 같은 경우에 디스펜셜 워크를 또 생각을 해주는 고려를 해주는 어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에너지랑 이제 차이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서머 케미스트리 쪽에서 문제인데 얘가 이제 스탠다드 엔탈피 포메이션을 구하고 싶은데 이 바이오레인 이런 사람들이 298 켈빈일 이 값이 엔탈피 체인지 값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데 그러면 요 바이오레인을 만드는 포메이션의 어떤 케미컬 이퀘이션을 처음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있겠죠? 298 켈빈의 레퍼런스 스테이트는 우레인이 이제 솔리드 상태이고 수소가 수소의 상태이고 이제 바이오레인 같은 경우는 가스 상태 그때 엔탈피 체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앞쪽에 코에피션트를 맞춰줘야겠죠. 이게 되면은 모레인 2개 있으니까 이렇게 2개 쓰고 하이드로젠 6개 있으니까 3개 쓰고 이건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저 1, 2, 3 식을 잘 조합을 하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이제 조합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브레인이 여기 시계는 하나 있으니까 1번 시계는 다 만들어도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브레인이 지금 솔리드 상태 이제 2개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필요한 거니까 2번 식을 건들죠. 그리고 이제 3번 식을 좀 변형을 해봐야겠죠.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이드로젠을 요 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드로젠은 이제 3개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번식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식을 써볼까요? 식에다가 먼저 식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저 리액션 스탠다드 엔탈피 같은 경우는 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이 이제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다만 식대로 좀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1번식을 좀 봐야 되는데 1번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브레인이 왼쪽에 있는데 저희 이제 포메이션식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가야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랑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니까 그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은 이제 좌우가 뒤바뀌는 식을 나타낼 수가 있죠.
한번 식을 봐봅시다. 보시게 되면은 이 옥시전이 이제 모두 지워지게 되고 물 3H4도 없어지고 클로린까지도 사라지게 돼서 여기 남는 건 저희가 원하는 리액턴트랑 그리고 프로덕트가 남았다는 뜻이니까 요 리액션 엔탈피를 모두 합하게 되면은 결국 포메이션 스탠다드 엔탈피 포메이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펑션은 이제 디퍼런셜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반데르발스 가스가 있는데 이 반데르발스 가스는 인터널 프레셔가 A를 이제 모lar 볼륨 스퀘어로 나눈 값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인터널 에너지 체인지를 구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로젠 가스가 똑같은 컨스턴트 템퍼처에서 하고 있고 그 볼륨 체인지를 받고 있고 또 템퍼처는 이제 켈빈이라고 합니다. A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A는 여기 주어져 있네요. 요 인터널 프레셔를 나타내는 요 식의 A는 이걸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인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펑션으로서 원리가 템퍼처에 의해서 이제 원하는 것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소 변화에 대해서 식을 나타내보려면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인터널 에너지를 처음에 정리를 했었고 이쪽은 몰랄 히아카시티랑 템퍼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인터널 에너지가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퍼펙트 테스트가 아니라서 이 식이 저렇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멀 디스텐션이니까 템퍼처 변화가 없게 되죠. 지금 이제 0이 되고 그리고 인터널 에너지는 순수하게 인터널 프레셔와 볼륨에 의해서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널 프레셔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니까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러면 인터널 에너지 체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때 보면은 이 식을 인터널 이니셜에서 이제 파이널까지 인테그랄 한글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써보면은 저희가 지금 A도 알고 이니셜 볼륨도 알고 파이널 볼륨도 아니까 델타 U의 나이가 인터널 체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1.352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줄로 나타내기 위해서 데이터 에너지 체인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로서 우리 SI 유닛이잖아요. 저 LTM을 사용하게 되면은 줄로 변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닛을 파스칼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이제 큐비
A가 지금 A를 이제 파스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일단 완전 일선에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단위를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체인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파이어 볼륨이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큐빅미터랑 파스칼이 나오는데 그 같은 경우는 줄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숫자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1, 3, 네. 숫자는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계산을 잘못한 건지 저기 써있는 게 맞는 건지 약간 풀이랑 문제랑 비슷한데. 네. 그 문제에서 준 거는 몰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데 그냥 저렇게 몰랄 버리는 생각하고 비교해보면 좋아. 그러네. 문제가 약간 이상하네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릴게요. 이걸 이제 일단은 저희가 몰랄 볼륨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변화가 22제 폼몰입니다. 여기가 문제는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릴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국 그 델타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어떤 퍼펙트 렌스의 월크를 구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데르발스 가스라고 했으니까 이 P가 반데르발스 가스의 P니까 프레셔가 반데르발스 가스의 프레셔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텀 자체가 델타 U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월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로우에 대해서 예전에 W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반델바르스 가스 이케이션을 통해서 티 또한 열 또한 얼마나 전달되는지 구할 수가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또 구하게 되면 그래도 나중에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설정해주시면 어디에다 체인지를 같은 경우는 파이널 그 아로건의 파이널 템퍼레처를 구해라. 이 아로건 같은 경우는 리버서블하고 에디오메트릭하게 체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에디오메트릭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원이랑 다르게 PV가 컨스턴트 PV가 컨스턴트인데 볼륨에다가 템퍼레처에 C가 저번 시간에 이게 이제 컨스턴트라는 거지 드라이브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레이시오 템퍼레처 레이시오와 볼륨의 레이시오를 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C 컨스턴트 C 같은 경우는 몰랄 히트캡시의 아이디얼 가스 컨스턴트를 나눈 겁니다. 그리고 요 히트캡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르곤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모노애토믹 아이디얼 가스인데 3분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C는 이런 파이널 템퍼레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몰랄 캐패시티, 그러니까 모노애토믹 가스의 몰랄 캐패시티가 상호벌 2의 R이다. 이런 건 이거는 이제 그 등분배 원리를 구할 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모노애토믹 퍼펙트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레이션 키네틱 에너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이나 이제 다른 어떤 모드 오브 모션에 degree of freedom이 못하게 되는데 그때의 kinetic 에너지를 이제 나타내보면은 트랜스레이션 에너지를 XYZ 질방향으로만 있는 거니까 이 토탈 kinetic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게 있었죠. 그리고 그 동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디파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키네틱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C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 전체 몰레큘의 어떤 토탈 키네틱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 하나하나를 전체 N개의 몰레큘에 분포를 하게 되면 이제 토탈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라리티의 에너지는 절대 연도에다가 몰라리티의 에너지니까 R이 없다. M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파티션 티오럼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몰라리티 캐패시티 앳 컨스턴트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에너지의 그냥 컴퓨터 시리즈가 몰라리티 캐패시티라는 걸 알았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어떤 몰라리티 캐패시티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게 우리가 뭔가 알코올이 풀백가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 C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곤이나 힐륨 같은 모노아토믹 가스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나이트로젠이나 아니면 뭐 CO2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레이션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드 오브 모션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로테이션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요 어떤 모바일 캐패시티가 3/2가 아니라 이제 다른 식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얼른 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리버서블하고 이제 리버서블 사용을 하는데 이제 큐빅 센티미터에서 요로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의 파이널 템퍼처로 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모노애톰이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블을 추가를 시켰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 가스에 모lar 히트 캐패시티를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컨스턴트 프레셔일 때만 식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했기로 이 퍼펙트 가스 같은 경우에는 컨스턴트 프레셔일 때 모lar 히트 캐패시티와 컨스턴트 볼륨일 때 모lar 히트 캐패시티가 그것의 차이가 이제 R이라는 걸 저희가 유도를 해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 컨스턴트 C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쓸게요. 한 시간 틀렸습니다. 이제 수업을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스턴트 C에 대해서 구했고 이 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도 템퍼처 파이널은 템퍼처 이니셜에 볼륨 파이널 볼륨에 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드리자면 이게 템플이 파이널 템퍼처입니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3 가도록 할게요.